6번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을 배웠고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죠. 차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배웠고, 그 물리량 중에 어떤 거는 벡터고 어떤 건 스칼라다. 근데 같은 차원끼리 더해줘야 된다. 더하기는, 곱하기는 다른 차원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스칼라끼리 곱하면은 스칼라가 나올 거고, 벡터랑 스칼라를 곱하면은 벡터가 나온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벡터랑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라는 거죠. 그럼 애초에 곱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구구단 가지고 하는 그거는 스칼라끼리 곱이잖아요. 뭐 당연한 거고. 그럼 벡터끼리는 어떻게 곱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4,2하고 2,3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라고 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 벡터 둘을 딱 던져주면서 곱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곱할 거예요? 곱하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해줘야 곱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원래는 이게 중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내적은 사실은 한번 배웠을 거거든요. 둘이 곱하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딱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곱하면 좋겠어요? 얘는 앞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끼리, 뒤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끼리 곱하면 좋겠네요.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적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는 아마 알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을 별 생각 없이 계산해 왔을 땐 몰랐겠지만 지금 보니까 벡터끼리 곱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11이라는 하나의 숫자, 스칼라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배워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벡터의 곱을, 이게 진짜 벡터의 곱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죠. 이참에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게요. 이제 동력학 수업에서는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위에다가 머리 위에 줄을 하나 그어줘요. 그게 벡터라는 뜻이고요. 그냥 x는, 이건 그냥 스칼라란 뜻이에요. 벡터가 아니라. 위에 줄을 그어야 벡터고,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뭐 위에 화살표를 그리기도 하고요. x 밑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는 위에 줄을 긋기보다는 그 진하게, 우리가 볼드 페이스라고 하는 진하게 글자를 표현해서 이렇게 x를 진하게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벡터란 뜻이에요. 벡터 x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위에 줄 긋는 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저도 수업할 때는 칠판에다가 굵은 글씨 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위에다가 줄을 긋는 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 쓰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밑에 줄을 긋는 경우가 있거든요. 벡터가. 이건 언제 쓰냐면은 위에다가 줄을 긋는 경우가 벡터라는 의미로도 쓰였는데, 또 다른 데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평균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위에다가 줄을 그으면은 걔를 뭐 어디서 어디까지의 평균값으로 표현을 할 때도 쓰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벡터랑 평균이랑 똑같이 위에 줄이 들어가면, 그럴 때는 아래에 줄을 긋는 게 벡터고, 그럼 여기서 위에 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으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벡터 x들의 평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수업들, 더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수업들을 들을 때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거기서 정의를 해줄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위에 줄을 긋는 거는 대개는 벡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3차원을 다룰 거기 때문에 3차원 상의 운동이에요. 3차원 이상의 운동은 동력학에서 다룰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운동을 뭐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yjk 맞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 치는 거랑 더 친숙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ijk로 분해하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꺽쇠 표시를 한 거는 벡터긴 벡터인데 길이가 1인 벡터다 라고 얘기했죠. 단위 벡터라는 거. 단위 벡터고 ijk는 각각 x, y, z 방향, 우리가 오른손으로 얘기했던 오른손 방향 한 칸, y 방향 한 칸, 중지 방향 한 칸을 각각 의미하는 그 벡터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적은 이름을 제대로 써놓을까요? 처음 만나니까 안 내자에다가 서로 쌓는다 할 때 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안쪽이니까 inner product. 그 다음에 우선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고 하면은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점을 해요. 우리가 그냥 곱하기 할 때도 점 찍는 경우 있고 x자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중에 점으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둘끼리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반대로 곱하기를 해준 것도 결과는 똑같겠죠. 얘를 놓고 이렇게, 얘를 놔도 이렇게 풀리고 얘를 놔도 이렇게 풀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고 여기에 점을 찍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이거 뭐가 돼요? 숫자끼리 다 더한 거니까 스칼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나와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어차피 상관없겠네요. 코사인이라는 건 x에서 y로 가나 y에서 x로 가나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 함수가 애초에 우함수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서로 각도가 세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은 방향이면 세타가 0일 거고 반대 방향이면 세타가 180이라고 하지 마시고 파이라고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걸 그냥 계산을 한 거랑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는 이제 실제 몇 가지 벡터를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럼 x 코사인 세타 곱하기 y라고 봤을 때 x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y 방향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잖아요. x를 분해를 했을 때 y 방향이랑 y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가 되겠죠. x를 분해를 했을 때 그럼 y의 평행한 방향으로 나온 성분 크기 곱하기 진짜 y 벡터랑 서로 곱해준 그 스칼라 값이 이게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걸 어디서 처음으로 배우냐, 물리적인 내용과 연관해서 처음 배우는 거는 일에 대한 걸 할 때 처음 배웠을 거예요.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힘을 주어서 어떤 거리를 갔을 때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힘 방향으로 간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무거운 거를 들고 중력에 거슬러서 뭔가를 들고서 힘을 줬죠. 떨어지지 않게. 그래 놓고 위로 안 올라가고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동한 방향은 이쪽이고 힘을 준 건 이쪽이잖아요. 서로 수직이면은 일을 하지 않은 게 된다. 일은 0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하고 거리 중에서 서로 힘이 거리 방향으로 아니면은 뭐 아까 둘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뒤집으나
힘이나 거리나 어쨌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성분에 대해서 같은 방향 성분에 대해서 곱해준 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생각을 안 했지만은 제대로 하자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과 거리, 거리라고 하면 큰일 났다. 힘과 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거리는 벡터가 아니잖아요. 스칼라잖아요. 변이가 벡터니까 두 벡터끼리의 서로 두 벡터끼리 같은 방향 성분의 곱이 같은 방향의 성분의 곱이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걔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내적의 정의랑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분 됐죠? 시간이 좀 있으니 예시를 하나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힘은 벡터니까 위에 줄을 그었고 매스는 스칼라니까 위에 줄을 그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땅바닥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이렇게 안 당기고 위로 힘을 주면서 당겼어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는 산책 가기 싫어하는 개를 목줄을 잡고 끌듯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위로 끌면서 쭉 여러분들이 걸어왔어요.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서 정작 이동은 일로 했습니다. 변위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쓰거든요. 그럼 뭐 거리니까 변이니까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얘를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럼 1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1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원래 물리 때 배웠던 거는 힘은 이 방향인데 유효한 힘은 이동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유효한 힘이잖아요. 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힘을 지면 방향이랑 지면의 수직인 걸로 분해를 하면은 얘가 원래 우리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F 코사인 세타 I 방향, 그 다음에 얘는 J 방향인데 F 사인 세타겠죠? 네. 여기 절대값 표시 쳐준 거는 얘는 크기니까 스칼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를 나타내는 방향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얘 방향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I 방향으로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걔가 어디까지 갔어요? 뭐 X만큼의 거리를 갔죠. 그럼 X도 사실상 Y 방향 성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얘는 하여튼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의 크기만 유효하게 얼마나 작용을 했다? X만큼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1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유효한 힘 곱하기라고 씁시다. 스칼라끼리 곱이에요. 유효한 힘 곱하기 유효한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인한 일에 대한 식이죠. 그럼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게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꾸준한 힘을 주어서 꾸준하게 끌고 갔다고 치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 꾸준한 힘을 줘서 뭐 처음 속도도 없었고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도 없었고 뭐 속도도 꾸준하게 힘을 주면 뭐가 변해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생기죠.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치게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두 가지인데 운동은 이 방향만 있으니까 이 방향만 생각을 해볼게요. 동력학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방향만 지면 방향만 생각을 하자면은 가해지는 힘은 이거밖에 없죠.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나오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이죠. 일은 W. 일은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아까 우리가 여기 식 했던 것 같이 F 곱하기 X. 원래는 벡터 F의 절대값에서 크기라고 표현해 주겠지만 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F랑 X라고 써놓을게요. 위에 줄 안 것인가 벡터는 아니에요. 얘네들의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예요. 이거죠. F는 F 코사인 세타가 MA니까 MA가 나오고 X는 그대로 여기 X로 나왔는데 X가 얘랑 같네요. 그렇게 풀었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A 곱하기 T는 뭐가 돼요? 일정한 가속도로 T만큼 시간을 주면은 걔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이 되죠. 어디서 봤어요?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일정한 힘을 주고 물체를 끌으면 뭐 꼭 코사인 세타가 있든 아니면은 그냥 진행 방향으로 끌든 F라는 힘을 주고 X만큼 거리를 이동을 하는 일을 해줬다면 그 일을 몇 초 동안 해줬는지는 상관없이 처음 정지돼 있을 때에서 최종 속도 V가 됐다. 최종 속도 V가 됐을 때 2분의 1 mv제곱이 해준 일의 양과 같은 거예요. 근데 2분의 1 mv제곱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등가속도 운동을 시켜줬을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해준 일과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차원이다. 우리가 동력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어떤 운동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고 힘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접근 방법들 얘기를 본 수업에서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